떨어지기를 시키더라고. 나 못하니까 발로 한번 고친 기억이 나. 내가 잠을 잘라 그러면 깨우고 물 한 명 달라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오늘 하루 자백해라 이거야. 자백하면 다시 해주겠다. 네, 이번 순서부터는 한 분 더 함께합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여러 사건을 자백하면서 당시 억울하게 자신이 진범으로 지목됐다면서 그 이유가 경찰의 가혹행위라면서 너도 나도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차 사건에서도 내가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렸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왔죠. 네, 억울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9차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춘재의 DNA가 나와서 이춘재의 범행이 확실하게 규명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수사 상황도 그렇게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19살의 윤모군이 진범으로 몰려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윤 씨는 8차 사건, 모방범죄 8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윤 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당시 19세인 윤 군이 진범으로 몰려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건데요. 당시 9차 사건을 잠깐 요약하면요. 야산의 13살 김 모양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네. 윤 군은 그러면 어쩌다가 화성 9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리게 된 건가요? 예, 지금 김담비 기자가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윤 군이 사실은 이제 강제추행 먼저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대 여성을 이제 강제추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체포가 되지요. 그런 다음에 김양 그 살인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자백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자백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여자 강제추행을 당한 분이 말이죠. 남성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윤 군이 전과가 있었어요. 네. 그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윤 군을 경찰에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그 김양 살인 사건도 내가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윤 군은 현재 생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변호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이제 피의자를 접견을 하고 조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당시에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윤 군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면담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강압수사 내용으로서 포대자루 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자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지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제 있으면서 경찰도 뭔가 의혹이 앞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도 조금 뼈 아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나니까 경찰 지휘부에서 아마 그 현장에 있는 형사들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수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범을 못 잡은 데 대한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거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이춘재가 자백을 했죠. 그다음에 허위로 자백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피해자는 없고 지금 변호사 말에 의하면 포대자리에 놓고 강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형사들이 수사를 할 때 전과자, 그다음 우범자, 그 주변에 이제 불량자한테 첩보를 받아요. 첩보도 받고 탐문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싶으면은 수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자백을 받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보게 되면 본인이 자백을 해서 증거를 찾는 게 있고 아니면 증거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안 하니까 증거를 들이대가지고 부인하는 걸 자백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전자 그 당시 형사들이 사실은 증거가 없는데도 자백만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구타를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검찰에서 물어보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자백 고문이다 가혹행위 했다고 말을 못해도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검찰에 송치된 뒤에 검사 앞에서 내가 경찰관한테 고문당했다 가혹행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확인해가지고. 그 때문에 억울한 점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제가 볼 때, 제 선배들이죠. 고문을 했다, 가공했다, 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범인이 아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수사했다고 한다면, 가혹행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장 검증 때 그 윤군의 아버지가 죽어도 좋으니 양심대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 조사 때 자백했던 윤군이 난 범인이 아니다. 형사들이 무서워서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군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네. 이제 검찰에서도 이 윤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죠. 그때 윤군의 변호사는 호소를 합니다. 경찰에서 강압과 고문에 의해서, 고문 수사에 의해서 한 허위 자백이니 이를 유념해서 수사를 이어달라.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윤군은 여기서도 허위 자백을 합니다. 포기하던 찰나 변호인은 한 번 더 노력과 기지를 발휘합니다. 숨진 여성에게서 체액이 발견됐으니까 이거를 일본에 보내서 DNA 감식을 한번 네.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DNA 감식 결과 윤군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가까스로 윤군은 진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은 말이죠. 사실은 네. 강제추행도 윤군이 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군은 자신의 이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까 김양 살인 사건 그것을 벗은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했군요. 예,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B 씨라고 하는 20대를 강제추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하지 않은데 강제추행 혐의를 했다고 엮어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살인죄까지 몰고 갔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굉장한 그 사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찰에서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 가서는 그 자백을 번복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그 자백을 번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백은 증거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번 그 자백을 했다가 번복을 하면 나중에 유죄가 되면은 이것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혹시 이 살인죄로 불렸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형제도도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자백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윤군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20대 후반의 암으로 숨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에서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져도 윤군이 국가를 대상으로 뭔가 향할 수 있는 뭔가가 없지 않나요? 네, 윤군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제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가혹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망한 게 밝혀진다면, 가혹행위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소를 제기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성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청주 하나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진범으로 몰려서 이번에는 아예 재판까지 간 사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춘재가 10건의 사건 이외에도 자신이 한 여타 다른 여죄들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재판에 넘겨진 억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청주 사건은 이런 건데요. 청주 공장의 직원이 살해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박 씨, 당시 또 19살의 박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진범으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박 씨의 경우에는 어떤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당시 말을 하는 내용 들어보면 복대 파출소와 강서 네. 파출소를 오가면서 당시에 이제 8일 넘게 이제 잠을 재우질 않았었고요. 그리고 쓰러지면은 다시 마구 때려서 다시 일어서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얼굴에는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짬뽕 국물을 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치사로 들어가서 몇 년만 살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회유를 하면서 그렇게 회유를 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자포자기 심정에서 범행을 전부 다 시인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 경찰은 이 사람이 이 박 씨가 진범이라고 확신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뭐 20몇 년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경찰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본인이 진술하기를 고문 가혹행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했다. 근데 자백만 가지고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자백만 가지고는 증거물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럼 자백도 중요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자백받아서 무엇하냐. 그렇게 무리한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 형사들이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고문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부 형사들이 고문한 적은 사실이에요. 언론도 나오고 뭐 처벌도 받았으니까. 하지만 큰 사건에서는 고문을 안 하는 편인데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도 그런 가혹행위 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형사들도 압박을 받았고 어떤 위에서의 질책이라든지 아니면 조급함 때문에 좀 무리하게 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분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이제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럴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별건 수사라고 있어요. 절도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을 구속을 시킨 다음에 너가 다른 범죄를 했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추궁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별건 수사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범이니까 너 틀림없이 다른 범죄도 했을 거야.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과자가 약간의 강압 수사에 타깃이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네, 팀장님께서 조금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분은 교도소까지 결국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좀 일종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1991년 1월에 있었던 청주 가경동 공사 현장에서의 지금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부인을 하자. 그 당시 이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복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역을 하면서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 이제 부인한다 그래갖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뭐냐면 그 2년 동안 수갑을 채워놨다고 그래요. 그 2년 동안 수갑을 채워놓고 뭐 말에 의하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24시간을 채워놨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간 목욕을 하는데 그때만 풀어줬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채워놓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그 교도관한테 얘 나쁜 놈이다 이렇게 뭐 범죄를 하고 나서도 부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채워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990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만약에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면 이건 정말 인권유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되나요? 지금 변호사님이 교도소에서 형사가 교도관한테 수갑을 채워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교도소에 넘어가면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검사가 시키는 모르겠지만 형사가 교도관한테 지시도 할 수도 없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 진술은 좀 잘못 그분이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박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억울한 그런 심정이 남아 계시는 건데요.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압 수사했던 경찰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건데 오늘 오전에 경찰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부분 할 것인지 기자들이 물었다고 하는데 대답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뭐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억울하게 용의자를 몰렸던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범행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가혹행위와 고문을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나온 만큼 추후 이런 관련 수사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팀장님, 사실 선배 경찰들의 어쩌면 조금 어두운 면을 지금 후배 경찰들이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전직 경찰로서 조금 당부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건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현대 이제 지금 형사들은 신세대 형사이기 때문에 그런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권의식이 향상됐죠. 향상됐을 뿐만 아니고 또 제도적으로 또 확보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가혹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앞으로는 지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조금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채널 ASOS 그리고 유튜브 사건 상황실 실시간 방송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채널A 뉴스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